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의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꼭 먹어야 되는지 등 약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약물적인 도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DHD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의 ADHD 성향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 어려웠던 소통, 훈육 과정에서의 갈등이 줄고 부모 자녀 관계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적절한 행동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ADHD인들은 상당히 많고 각자 타고난 여러 기질적 특성들과 결합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는 면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렇게 하라는 수행 지침보다는 그 방법이 도움될 이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도움 과정에서 기준이 될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료실에서 부모님들께 자주 설명해드리곤 하는 ADHD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DHD는 단순히 주의력이 결핍되거나 과잉행동이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의 집중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도 연결됩니다. 또 다른 ADHD의 핵심은 실행의 어려움이며 이러한 조절, 실행의 어려움은 집행기능이라 불리는 일련의 정신적 능력, 뇌 기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이후의 조절과 통제가 가능합니다. ADHD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여 자기인식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거울처럼 행동, 생각, 감정 등을 비추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기다려주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질문하며 적절히 공감해주는 소통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부모 자신이 자기인식을 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이 중요한데 이는 자기인식뿐 아니라 이유 설명들을 여러 집행기능의 향상에 일관되게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것, 나도 모르게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것, 과몰입한 나머지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일을 못하는 것 등의 모습은 참고 멈추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 이동수단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브레이크를 단련시키는 모든 방법들은 해당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고 조절력을 증진시켜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에서 삶의 주도권을 키우고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멈추고 보고 듣고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공감적인 대화는 자기인식의 향상을 도우면서 억제와 조절력의 향상 또한 도울 수 있습니다. 작업 기억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기억이며 일시적으로 작동합니다. 방문한 식당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보거나 들은 비밀번호를 잠깐 기억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작업 기억의 어려움은 자주 잊어버리는 건망증과 직결되며 아이들에서는 지시나 규칙,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따르지 못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약물적 도움과 더불어 작업 기억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비약물적 방법들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떠올릴 만한 방법은 할 일 목록을 적은 스티커 메모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는 것입니다. 연령에 맞게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림 스티커, 그림 순서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단서를 충분히 많이 사용할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기기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종이 보조 도구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자기 대화를 격려하는 것,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일을 하는 동안 아이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작업 기억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대화는 아이들이 더 수월하게 해당 일에 집중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이처럼 ADHD에서의 집행기능, 즉 조절 및 실행의 어려움은 자기인식, 억제 및 충동조절, 작업기억의 어려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에 대한 인식과 시간관리, 감정조절, 자기 동기부여, 조직화 및 계획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DHD 아동, 청소년, 성인들은 시간을 감지하고 사용,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다 몰입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점은 앞당겨집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단지 몇 분 앞에 일어날 미래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몇 시간, 청소년기에는 며칠, 성인기에는 몇 주까지 확장됩니다. 물론 이러한 발달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은 시간 감각과 예측의 발달이 더디어 멀리 내다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해 근시안적입니다. 시간을 잊거나 시간에 대해 눈이 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미래를 예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ADHD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시간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생각만큼 많은 시간이 없는데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느릿느릿 행동하면서 빈둥거리거나 산만하게 딴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원, 등교를 위한 시각은 아이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부모님은 시각에 맞추어 준비하지 못하고 꿈을 대는 아이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처럼 등교 시각, 약속 시각 등을 잘 지키지 못하고 지각하기 쉽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 숙제를 마치거나 기한에 맞추어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성인에서도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거나 마감일에 임박해서야 급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험 공부를 아예 포기하거나 마감 기한을 놓치기도 합니다. 시간을 인식하는 정신적인 내부 시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외부 시계의 도움이 효과적입니다. 눈에 잘 띄고 직관적일수록 청각적인 자극보다는 시각적 자극이 좋습니다. 간단히 손목시계를 차거나 주요 공간의 여러 곳에 시계를 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타이머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남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작업 기억을 보완할 때 할 일 목록을 적은 스티커 메모를 활용한 것처럼 일일 시간표를 활용하여 아동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시각적 자극을 위해서 일상활동의 사진이나 그림카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표는 아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마감일이나 특정 이벤트를 기억하기 위해 달력을 사용하면서 아이가 매일 날짜를 표시하여 남은 일수를 눈으로 확인하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에서는 할 일을 메모하기, 일정을 바로 기록하고 자주 살피기, 예상 시간을 미리 계산해보고 실제 소요 시간과 비교해보기 등 도움되는 행동들을 반복 연습하여 습관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과 시간 관리의 어려움은 계획과 실행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또 ADHD 아이들은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쉽게 조급해지기 때문에 과제의 기간이 길수록 계획과 실행은 더 어렵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 보상이 너무 멀리 지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과제를 잘게 쪼개고 쪼갠 작업을 완료할 때마다 보상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가 숙제로 20개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5개씩 4번에 나누어 풀게 하고 5문제를 풀 때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쉬는 시간을 줍니다. 주의 집중이 어렵더라도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 기쁨과 고마움을 표현해주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큰 칭찬이자 보상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에서 동일하며 핵심은 달성하고자 하는 작업을 잘게 쪼개고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보상을 주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ADHD 아이들은 조직화, 정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방이나 책상이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사용할 물건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건마다 놓일 위치를 정해주고 사용한 후에는 해당 위치에만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적 구조화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이에 많은 ADHD인들이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심플한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조직화, 정리의 어려움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생각에도 해당합니다. 생각 정리의 어려움은 표현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은 너무 많은데 잘 정리되지 않아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집행 기능의 보완과 유사하게 생각을 종이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 즉 외부의 시각적 단서로의 전환이 정리에 도움됩니다. ADHD의 이러한 생각 정리의 어려움이 불면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꼬리를 무는 많은 생각들로 잠들기 어려울 때는 침대에서 나와 종이에 생각을 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화의 어려움은 목표 행동을 위해 정보를 기억해두는 것의 어려움,
시간 관리 어려움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어려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집행 기능의 세부 기능들은 서로 영향을 주며 전반적인 조절 및 실행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DHD에서의 집행 기능, 조절 및 실행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시간에 대한 인식과 시간 관리의 어려움, 조직화, 계획, 문제 해결의 어려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감정 조절, 자기 동기부여와 관련한 어려움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DHD에서의 조절 어려움은 행동, 충동, 생각뿐 아니라 감정에도 해당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들에 ADHD 아이들은 더 민감하고 빠른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는 앞서 살펴본 다른 집행 기능, 자기인식의 어려움과 억제의 어려움도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강한 감정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자기를 인식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감정이 압도되기 쉽고 더 자주 울고 보채고 짜증을 냅니다. 이 어릴 때도 눈물이 많은 편이지만 청소년이 되어 울음을 참는 것을 기대할 만한 나이에도 종종 심하게 울거나 쉽게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인식부터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에 집중하며 그와 관련한 감정들을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언어 밑에 깔려있는 속감정, 속마음을 이해하고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처한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고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어에 집중하며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령 싫어라는 감정어 밑에는 무서움,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 짜증, 화, 속상함, 외로움 등의 속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꾸준한 공감은 아동의 감정인식, 표현, 조절 능력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또 공감을 많이 받아본 아이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도 커지며 이는 곧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공감적 반영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감정이 잘 다스려진 상태여야 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울이나 잔잔하지 못한 수면에는 비추어진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부정적 감정을 먼저 잘 다스리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공감해 주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챙김과 같은 방법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은 생각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잘 유지할수록 아이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꾸준한 공감과 격려, 칭찬을 통해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이 계속 발달하더라도 때로 조절할 수 없는 감정에 압도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사건을 피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사전에 어려움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는 아동의 주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환도 어렵고 압도되는 감정을 아이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때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 조절을 포함하여 여러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ADHD 약물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많은 ADHD 아이들은 새롭고 재미있는 것들을 찾는 자극주구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또 처음에 흥미로웠던 것들도 쉽고 빠르게 매력을 잃기도 하여 많은 것들을 건드리지만 금방 실증이 나며 마무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일상의 여러 지루한 활동에 직면했을 때 내적 자기 동기를 부여하며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시간 인식의 어려움이나 지연된 결과 보상을 기다리기 힘든 것도 자기 동기 부여를 방해합니다. 지루한 일,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한 뇌 네트워크의 문제로 ADHD 아이들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동기나 보상은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즉, 더욱 강력한 동기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과 보상의 지연은 동기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과 보상이 즉각적이고 빈번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ADHD 아이들이 강력한 흥미가 지속되고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게임, 유튜브 등에 쉽게 과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동기의 결핍, 자발성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도 같은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강력하고 인위적인 외부 보상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동이 원하는 보상으로 바꿀 수 있는 칭찬 스티커, 토큰 점수 체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을 더 주거나
장난감을 사주는 등의 인위적이고 물질적인 보상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동기부여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적 동기가 더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레 인위적인 외부 보상에 따른 동기는 감소할 것입니다. 둘째, 피드백과 보상은 즉각적이고 빈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기 동기, 의지력을 자동차의 연료에 비유한다면 ADHD 아이들에서는 더 빠르게 연료가 고갈되어 자주 연료 탱크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증을 느낄 가능성이 적은 보상을 빈번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강력한 보상은 부모님의 칭찬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변화나 노력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칭찬과 격려는 효과가 지속되는 가장 강력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ADHD 아동의 부모는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자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ADHD에서의 집행기능, 즉 조절 및 실행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기 동기 부여의 어려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과 함께 이러한 집행 기능에 대한 이해가 ADHD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을 효과적으로 돕는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